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의 신승준 교수입니다. 앞서의 분류 모형에 의해 1강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류 모형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 원리,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데이터를 확률 변수로도 볼 수 있고 숫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학습의 원리도 달라집니다. 데이터를 확률 변수로 보고 분류 확률 값을 학습하여 분류하는 것을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를 숫자로 가정하고 분류 모형을 학습하는 하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숫자로 이해하는 경우 데이터 분석은 주어진 숫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응 변수가 이항형인 분류 모형의 경우에는 각 집단을 가장 잘 분리해내는 분류 경계를 찾는 것이 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분류 경계를 기준으로 개체들이 각 소속 집단으로 잘 나누어져 있으면 좋은 분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반응 변수가 수치형인 회귀 모형의 경우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처럼 분류든 회귀든 데이터가 숫자라면 결국 주어진 관측치와 모형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모형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률 변수로 보는 경우 관측치가 어떤 분포로부터 생성되는지를 찾는 것이 목표인데 이런 관점에서 두 접근 방법을 비교해 보면 두 방법 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한 예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공별량이 2개인 분류학습 자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 세모는 반응 변수가 1인 집단을, 붉은색 동그라미는 반응 변수가 -1인 집단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두 집단이 선형적으로 완벽히 분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linearly separable 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분류 모형의 학습 목표는 이 자료를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분류 경계를 찾는 것입니다. 분류 경계를 찾기 위해 분류 경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분류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x에 관한 선형 함수를 분류 함수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편의상 분류 경계를 직선으로 가정하였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비선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류 함수를 fx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경계, 분류 함수가 주어지면 분류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분류 경계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느냐 아니면 위쪽에 있느냐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일반성을 잃지 않고 y를 통상적으로 -1과 1로 코딩을 합니다. 그러면 x가 주어졌을 때의 예측값 y hat은 x를 분류함수로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의 부호로 결정됩니다.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분류함수 혹은 분류 경계를 찾는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은 퍼셉트론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퍼셉트론은 로젠블렛에 의해서 1958년에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가 분류 경계를 통해 선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linearly separable한 경우에 그 분류 경계를 찾는 최초의 알고리즘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아주 간단한 형태의 기울기 강화 학습이지만 컴퓨터라는 것도 제대로 없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매우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주 초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류학습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인 서포트 벡터 머신과 인공신경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학습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퍼셉트론을 이용하면 앞서의 linear separable한 데이터, 그것을 완벽히 분류하는 경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퍼셉트론의 해, 즉 데이터를 분류하는 경계가 여러 개라는 것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역을 통과하는 직선이면 아무 것이나 퍼셉트론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질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처럼 많은 분류 경계 중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최적의 분류 경계를 찾기 위해선 우선 분류 경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의해야 합니다.
사실 지도학습에서 좋은 모형의 정의는 회귀이냐 분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귀의 경우 데이터의 패턴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와 회귀 직선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림을 보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두 모형 중 반응 변수와 회귀 직선 간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더 가까운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우측의 모형이 더 좋은 회귀 모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회귀 모형은 반응 변수와 회귀 직선 간의 평균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최소 제곱법이라 하며 회귀 모형을 적합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분류 모형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분류는 회귀하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분류는 주어진 관측치를 집단에 맞게 잘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더 좋은 분류 모형 혹은 분류 경계라는 것은 집단을 더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집단과 분류 경계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은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단은 여러 개의 관측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과 분류 경계 간의 거리를 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집단에서 분류 경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점과 분류 경계 간의 거리를 세는 것입니다. 그림의 예를 통해 보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두 가지의 분류 경계가 있습니다. 앞서 정의한 집단과 분류 경계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우측의 분류 경계가 더 좋은 분류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집단과 분류 경계 간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linearly separable한 경우 데이터를 완벽히 분류하는 경계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이 중 두 집단을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경계는 하나만 존재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최적의 분류 경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분류 경계를 찾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주어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를 geometric margin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마진이 어떻게 데이터와 분류 함수로 표현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관측치를 x⁻라고 하면 이 관측치를 분류 경계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마진 m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류 함수의 개수 베타는 x와 차원이 같기 때문에 x 공간상의 그림과 같이 벡터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타는 분류 경계와 서로 수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류 경계상에 놓여 있는 두 점 x와 x'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x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베타와 분류 경계가 만나는 교점이며 x'은 분류 경계상의 임의의 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분류 경계의 방향은 벡터 x 빼기 x'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베타와 내적을 취하면 0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x와 x' 모두 분류 경계상의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적이 0이므로 베타와 분류 경계가 수직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벡터 x⁻x와 베타가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직각삼각형에 근거한 정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는 x⁻x의 길이분의 빗변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진 m이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벡터 공간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정의를 코사인 함수를 통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 x⁻x와 베타의 내적을 각 벡터의 길이의 곱으로 나누어 준 것이 됩니다. 이제 서로 다른 두 코사인 세타의 정의를 같게 두고 정리를 하면 마진 m은 x⁻x와 베타의 내적을 베타의 길이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베타는 분류 함수의 개수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는 분류 경계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베타의 길이를 1이라고 우리가 정하게 되면 마진 m은 x⁻를 분류 함수에 입력한 함수값 fx⁻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림에서처럼 x⁻가 분류 경계의 위쪽에 있으면
마진이 fx 스타로 계산되지만 만약 x 스타가 분류 경계 아래쪽에 있으면 fx 스타가 아닌 마이너스 fx 스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fx 스타는 음수가 되고 거리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x 스타가 분류 경계 위에 있는 경우를 y 스타가 1, x 스타가 분류 경계 아래에 있는 경우를 y 스타가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면 이런 방향성을 고려한 일반화된 마진은 y 스타 곱하기 fx 스타가 됩니다. 즉 임의의 데이터 포인트 x, y와 분류함수 f로 만들어지는 경계 간의 거리 마진은 y 곱하기 fx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두 집단을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는 분류 경계 f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를 가정하면 최적의 분류 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됩니다. 우선 제약식을 보겠습니다. 앞서 유도한 마진은 베타의 길이가 1이라는 제약하에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베타의 길이가 1이라는 제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제약식을 보면 모든 개체들의 마진이 최소 m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m은 모든 개체들 중 분류 경계가 가장 가까운 관측지와 분류 경계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약하에서 최소 마진 m을 극대화하는 f를 찾는다면 이것이 바로 최적의 분류 함수가 됩니다. 즉 두 집단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분류 경계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한 최적의 분류 함수를 Maximal Margin Classifier라고 합니다. 퍼셉트론과 비교해 보면 둘 다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경계를 찾는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퍼셉트론은 수많은 분류 경계 중 임의의 경계를 그 해로 제공하는 반면 Maximal Margin Classifier는 수많은 분류 경계 중 두 집단을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경계를 찾아줍니다. Maximal Margin Classifier의 아이디어를 데이터가 리니얼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경우로 확장한 방법이 바로 기계학습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이항 분류기인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즉 서포트 벡터 머신은 두 집단을 가장 잘 구분하는 분류 경계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변수가 아닌 숫자로 보는 경우 분류 문제는 분류 경계를 찾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하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분류 확률을 추정하는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과 달리 분류 함수를 찾아 부호를 바탕으로 반응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하드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으로 SVM이나 인공신경망 등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들은 모두 통계학자가 아닌 공학자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계학자에게는 데이터는 확률 변수였던 반면 공학자에게는 데이터가 숫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는 각 학문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배웠던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과 비교를 해보자면 하드 클래시피케이션의 분류 함수는 분류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객체이긴 하지만 함수값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딱히 없으며 단지 값의 부호만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드 클래시피케이션은 사실 분류 함수의 부호인 반응 변수 y를 직접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y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정의 대상이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측의 정확도 측면에서만 보면 하드 클래시피케이션이 더 좋습니다. 반면 하드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예측 결과를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측의 정확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하드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 더 유용하고 두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의 해석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 더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류 분석은 기계학습의 기본입니다. 짧은 두 강의를 통해 소개한 방법 위에도 너무나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론들의 학습 원리는 본 강의에서 설명한 두 가지 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설명드린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과 하드 클래시피케이션도 좀 더 상위 레벨에서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살펴본 두 가지 분류 모형의 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